문제 19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 단위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됐습니다. 데이터의 구성 단위 물어봤으니까요. 우리 구성 단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현 단위라고도 합니다. 구성 단위, 표현 단위라고도 하고요. 가장 작은 단위는 비트가 되겠지요.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예요. 보통 0 또는 1 혹은요, 뭐 yes, no, 또 true, false 이것처럼요, 둘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것, 요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비트가 됩니다.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는요,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즉 어떤 거냐면 우리 영어라던가 숫자 있잖아요. 영어라던가 숫자 한 글자를 표현하는 게 1바이트가 되는 거지요. 만약에 한글이나 한자 특수기호다 그러면은요. 한글 한 글자를 표현하는 데는 2바이트가 사용이 됩니다. 즉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바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하고 바이트 사이에는요. 니블이라는 단위가 있기는 있어요. 요거는 4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에서 니블, 니블에서 바이트로 오고 바이트는 8비트이지요. 니블은요 그냥 4비트가 있다 이 정도만 그냥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됩니다. 자,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는데 이 워드는요 연산의 단위예요. 어떻게 연산의 단위인지 한번 볼게요. 워드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은 가득 찼다라는 의미의 풀워드, 반땅인 할프워드, 꽃배기인 더블워드가 있어요. 풀워드는요 가득 차서 4바이트입니다. 갑자기 뒷문자로 쓰려니까 이상하다. 자, 그다음 할프워드는요 2바이트가 돼요. 절반이죠. 그럼 더블워드는 몇 바이트? 꽃배기니까 얼마예요? 8바이트, 2배가 됩니다. 그럼 이걸 바이트니까 비트로 바꿔볼까요? 4바이트 비트로 바꾸면 4, 8에 32, 32비트. 그럼 하프워드는요. 2, 8에 16, 16비트. 더블워드는 8, 8에 64, 64비트네요. 16비트 컴퓨터, 32비트, 64비트 들어봤죠? 우리 컴퓨터 할 때 32비트 컴퓨터냐 64비트 컴퓨터냐 또는 32비트 운영체제냐 64비트 운영체제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워드가 어떤 워드 사용을 하느냐라는 거였네요. 근데 16비트보다는 32비트, 32비트보다는 64비트가 낫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요. 32비트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요. 한 번에 32비트를 그냥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8바이트를 사용하는 더블워드다 그러면은요. 64비트 컴퓨터다라는 말은요. 컴퓨터가 한 번에 64비트를 처리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16비트는 한 번에 16비트만 처리한다. 즉 한 번에 처리한다, 한 번에 연산을 하는 단위다라는 거죠. 그게 워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 바이트, 워드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컴퓨터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컴퓨터가 사용을 하는 거라서요. 얘를 물리적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비트, 바이트, 워드를 물리적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워드가 모여서 뭐가 돼요? 필드가 됩니다. 이 필드를 항목 또는 아이템이라고 해요. 파일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를 이뤄요. 이때 그 레코드를 우리는 논리 레코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논리 레코드는요. 컴퓨터가 실제로 자료를 처리하는 단위가 돼요. 자료를 처리하는 단위가 논리 레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물리 레코드라고 해요. 얘는 입출력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요. 논리 레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봅시다.
4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입력 장치를 통해서 1번 입력 받습니다. 그 다음에 CPU에서 처리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돼요. 자, 출력합니다. 출력이 끝나면 어때요? 2번 입력받아서 처리하고요. 그 다음 출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문제는 어때요? 입력장치 저속, 출력장치도 저속, CPU만 고속. 입력장치에서 천천히 입력받아서 CPU한테 넘겨주면 CPU는 후다닥 처리하고 출력장치한테 넘겨줘요. 그럼 출력장치도 천천히 출력합니다. 그동안의 CPU는 어때요? 딩가딩가 놀고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쵸? CPU가 노는 시간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블록이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처리해야 될 단위 4개가 있다라면요. 4개를 한꺼번에 통으로 입력을 받아요. CPU한테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CPU는요. 4개를 입력받은 것을 어떡하냐? 하나씩 나눠서 처리를 해요. 하나씩 나눠서 처리하고 출력할 때 어떡하냐? 또 통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이때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럴 때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통으로 입력하잖아요. 이 단위가 뭐다? 블록이다. 즉 물리 레코드다라는 거예요. 뭐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처리해야 될 논리 레코드가 있는 거죠. 논리 레코드 여러 개를 묶어서 통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CPU는 그 안에 있는 거 하나씩 처리를 하는 거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CPU가 실제로 처리하는 건 논리 레코드, 즉 레코드 단위예요. 자료를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근데 입출력 장치는 어때요? 입출력을 할 때는 묶어서 통으로, 즉 블럭으로 합니다. 그럼 이 블럭 물리 레코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논리 레코드의 모임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되셨어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속도 차이를 감소시키려고, 속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논리 레코드와 블럭, 논리 레코드와 물리 레코드 요 차이 조금 우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블록이 모이면 파일이 됩니다. 이 파일이야말로 실제 사용자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단위가 되는 거겠죠. 그죠? 사용자는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하고 삭제를 합니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이 모이면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방금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비트 바이트 워드 여기까지를 뭐라고 했어요? 컴퓨터가 실제 이용하는 물리적 구성 단위라고 했습니다. 필드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를 논리적 구성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사용자 입장이에요. 사용자 중점으로 보는 거고, 물리적 단위인 비트 바이트 워드는 컴퓨터 중심, 컴퓨터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요거 순서는 기억해 두시고요. 순서와 함께 각각의 특징 정도도 우리가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문제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논리적 구성 단위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 됐거든요. 자, 비트 바이트 워드. 자,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있는데 순서는 맞아요. 그쵸?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순서는 맞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비트 바이트 워드까지는 물리적 구성 단위가 됩니다. 필드는 논리적 구성 단위에 들어가요. 자, 2번과 3번은 순서가 아예 틀렸네요. 그치요?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면 2번, 3번은 아예 답 아니고 4번 볼게요.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것들이 바로 논리적인 구성 단위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성 단위를 했지만 구성 단위 순서대로 기억하시면서 논리적 단위냐 물리적 단위냐 이것도 구별을 해서 기억하실 필요도 있겠네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